오늘은 유형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4번인데요. 자, 2차식에 대해서 둘차식에 구분될 때 실수 K값을 구하여라. 네, 여기 이제 풀이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저는 그냥 어쨌든 요 녀석이 요런 식으로 해서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될 테니까 맞춰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이니까 xx 곱해서 x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그 다음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6y 제곱인데 xy가 1xy니까 결국은 y는 하나 차이 난다는 소리고, 하나가 3y, 하나가 2y 이렇게 잡아줍니다. 됐죠? 근데 플러스 xy니까 요렇게 곱한 거랑 플러스 xy가 돼야 되니까 너는 플러스고 너는 마이너스를 줘야 이 두 개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이 남은 두 개 가지고 맞출 건데, 일단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는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상수가 하나 차이 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이해가지? 하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플러스 7y네요. 7y는 요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 차이가 나고 7y가 되려면 1, 2를 의심해 볼까? 1, 2? 1, 2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2, 여기 1 이렇게 맞춰주면 됐죠? 그럼 이제 x를 보면 여기가 2x고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되려면 널 마이너스를 주고, 그래야 마이너스 2x가 될 테니까 플러스 x니까 이렇게 맞춰주고 y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곱하면 3y 곱하면 4y 해서 플러스 7y가 돼서 너네들이 곱한 결과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이 마이너스 k 자리니까 k는 우리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풀 수는 있긴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a 이퀄 0의 방정식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방정식. 그럼 이런 방정식이면 x 입장을 바라보면 x는 근이 얼마냐면 2 마이너스 3y란 친구와 너가 여기니까 2y 빼기 1 이런 식으로 y도 1차가 표현돼야 xy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x 2차 방정식을 이해해서 우리는 작업하기를 x제곱 2차란 친구랑, 그 다음 여기에 x 1차란 친구랑, 그 다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림차는 정리해 줄 거고, x제곱 지울게요. 넣었었고, 1차는 이렇게 x1차 두 개 있겠죠. 그래서 y 빼기 1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나머지 상수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 주고 6y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y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을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2차 방정식 이해해서 근해공식을 집어넣어 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너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식 자체가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이렇게 표현돼서 요게 x의 이제 값을 구해보는 건데, x는 보다시피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야 돼요. 근데 루트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왜? 루트는 2분의 1차.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나중에 고2 때 공부할 거고, 어쨌든, 루트가 남아있으면 이런 1차식으로 형태로 표현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를 없애려면 이 근호안의 이 친구가 어떤 형태가 돼야,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의 형태가 돼야 완전 제곱과 루트는 서로 벗겨져서 어떤 y의 1차식이 나올 거고, 그 1차랑 계산해서 이런 것들이 표현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걸 좀 정리 좀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24 y제곱, 25y제곱. 1차항은 마이너스, 이게 7이죠?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0y. 상수는 여기 1에다가 4k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근호 안에 있는 그런 친구인데, 우리가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여기 안 자리가 판별식이니까 이 판별식이 중근을 가져야 돼요. 방정식을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할까? 됐죠?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그냥 눈에 보이죠? 이게 25y 제곱이면 5y가 있을 거고, 너니까 둘이 곱한 거에 2배가 너니까 둘이 곱한 거는 15가 돼야 되겠네요. 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뒤에 거 제곱 9니까 너가 9가 돼서 k 값이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요게 안 보이면 얘들아, 여기서 또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쓰면 얘가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 쓰면 4분의 D를 써볼게요. 4분의 D라는 친구는 반의 제곱, 15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 판별식이 0이 나와야, 그죠? 중근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 5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5의 제곱, 여기도 5 제곱, 양변에 5의 제곱 나눠주면 5로 나눠주면, 20으로 나눠주면 죄송합니다. 2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서 구한 K 2 집어넣으면 그죠? 9인 게 눈에 보이죠? 둘이 빼서 0이니까 어떻게 풀던 간에 K 값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요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잘 안 되면 빠르게 근형식 집어넣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434번이었어요. 435번 보겠습니다. 또 유사한 문제죠. 이 친구가 어떻게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요것도 저 A 자리가 저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긴 느껴지긴 하는데 같이 볼게요. 2x의 제곱이니까 2x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3xy구나.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랑 요래 곱한 거랑 3xy인데 너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냅두시고,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플러스 1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둘이 곱해서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3xy니까 이렇게 곱해준 게 마이너스 3xy야? 그럼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맞춰야 되냐면, 자, 이 플러스 y랑 자꾸 뭐 잠기네요. 마이너스 3xy랑 저 두 녀석 가지고 이 y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y야? 여기가 y면 요렇게 곱해준 게 플러스 y여야 돼요. 그럼 플러스 y니까 이게 하나 차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2y, 하나가 y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3이니까 여기를 2y를 주고 여기를 y를 주는 게 낫겠네요. 왜? 그래야 이게 곱하면 2xy랑 xy랑 이렇게 3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생각해보고 얘를 맞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y, 요렇게 곱하면 얼마니? 플러스 2y. 3y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호에 대한 판단인데 만만치 않네요. 자, 다시. 자, y랑 그 다음 마이너스 3x.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랑 여기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는 플러스를 한번 줘볼게요. 그래야 요렇게 마이너스 4xy 플러스 xy에서 마이너스 3xy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 y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너랑 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고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2y니까 y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a란 친구는 그죠? y란 녀석의 제곱이니까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y제곱의 개수니까 너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라는 게 a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건 조금 어렵죠, 그죠?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우면 방금 전 풀이처럼 판별식을 써가지고 근형식을 집어넣어가지고 판별식이 0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436번입니다. 소라와 민영이가 1차 방식을 푸는데 소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 x의 개수는 너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제대로 본 거니까 두근의 곱을 쓸 수 있겠죠. 근각에서에서. 그래서 두근의 곱, 너네 둘이니까 두근의 곱 마이너스 12는 근각에서 의해서 a분의 c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볼게요. 뭔 잘못 봤대? 민혁이는 뭐 이렇게 잘못 보는 애들이 많아? 그지? 상성을 잘못 봤대요. 그러면 너네들은 제대로 봤으니 저 두 친구는 두근의 합까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렇게 두근의 합이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럼 둘이 더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식 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통일할 수 있겠네요. 그 양변에 여기다 a를 곱하면 c란 친구는 마이너스 12a가 될 거고, 요건 마이너스 곱해주고 양변에 a를 곱하면 4a가 되겠죠. 그럼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자, ax 제곱, 그 다음 b 대신에 플러스 4a를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줘서 a는 0이 아니죠. a가 0이면 2차 방식이 그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서
요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래서 x값은 얼마이더라? 마이너스 6이거나 2이더라. 뭐 물어봤어요? 올바른 근을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가 올바른 근이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네요. 436번이었습니다. 자, 437번 볼게요. 2차 방식 근해 공식에서 쟤를 또 잘못 적용했대. 바보들, 그지? 어쨌거나 이 두 분을 이렇게 얻어놓고 뭘 잘못 봤는지 봤더니 A는 제대로 봤네요. 2A분의 B도 제대로 봤네요. 마이너스 B에 B의 제곱에 그럼 뭘 잘못 봤어? C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요렇게 푼 녀석은 어떤 방정식이냐면 X제곱 A 제대로 B 제대로. 그러면 C를 얼마로 보고 풀어야 저렇게 나오겠니? 4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4분의 1C 요렇게 놓고 근해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너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썼구나. 그럼 이 녀석의 근이 얼마니? 마이너스 6과 1이니까 또 두 근의 합과 곱 가지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근각에서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은 A분의 C니까 A분의 C가 4분의 1C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요 식에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은 얼마니? 4A분의 C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너 그리고 너 가지고 또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A를 곱하면 B는 5A란 친구가 나오고요. 양변에 4A를 곱하면 마이너스 24A가 되겠죠. 그럼 또 방정식이 작성되기를 AX제곱 자, 이 방정식이에요. 올바른 근이니까 B 대신 얼마를 플러스 5A C 대신 얼마를 마이너스 24A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양변에 A로 나눠주면 플러스 5X 마이너스 24 이퀄 0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인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인가요?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X는 얼마이더라? X는 마이너스 8이거나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요게 437번이었어요. 자, 438번입니다. 2차 방식에 두 근이 주어져 있고 두 개의 근의 합이 5라고 주어져 있고 저 친구의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도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아마 해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건데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얼마?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근이 알파니까 알파 이퀄 0, 그 다음에 베타 이퀄 0 요렇게 성립이 되겠죠. 근이라는 건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그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 그러니까 요렇게 변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이 f라는 어떤 녀석은 이 f랑 동일한 친구가 되겠죠. 단지 여기가 변하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러면 f 뭐시기가 0이 된다는 소리는 f 뭐시기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이 뭐시기가 얼마이거나 알파이거나 베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알파가 되고 너가 베타가 되는 그 x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뭐라고? 알파 넣어서 베타 넣어서 0이라는 얘기인데 동일한 f일 테니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얼마이거나 알파이거나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지, 그지? 2차 방식이나 그냥 뭐 최대 두 개 나올 테니까 그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죠. 이 친구에서 이제 3x 더하기 1이 이퀄 알파라고 놓고 1 넘기고 그리고 3을 나눠주면 1을 넘기고 3을 나눠주면 너의 방식의 근이 너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집어넣으면 그죠? 이 전체가 알파로 표현되겠죠. 알파라고 놓고 푼 거니까. 그럼 오른쪽 친구도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근일 거고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 해합 너네 둘이 더해서 얼마니를 묻는 거네요. 그럼 둘이 더하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얘가 5라고 주어져 있잖아. 어딨어? 여기 주어져 있죠. 그래서 5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1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풀이법을 볼게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2차 방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fx 이퀄 0에 두분의 합이 오니까 fx를 어떻게 약속을 해? 두분의 합이 오면 x제곱 마이너스 5x 뭐 이 정도로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퀄 0. 그러면 근과 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f의 3x 플러스 1이라는 이렇게 생긴 친구의 두분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x 대신에 3x 플러스 1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x에 3x 플러스 1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 x. 그러니까 보이는 x 대신에 다 3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배의 x 플러스 k 이퀄 0.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3x 플러스 1이니까 x 대신 얼마를 3x 플러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 써드릴까요? 이것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해 가시죠? 그럼 명확하게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 들어간 거다. 그럼 결국은 이 친구의 두분의 합을 물어봤으니 정리해주면 여기 계산하면 9x의 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6x에다가 요거 15x 빼면 6x에다가 15x를 빼면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예상된 결과죠. 왜? 이 방정식의 두분의 합은 근각계수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푸시던 간에 그지? 답은 똑같을 거고 두 개 중에서 편한 거 찾아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438번이었어요. 자, 440번입니다. 자,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합과 곱까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쓸게요. 이 방정식의 합이 3, 곱이 마이너스 4야. 그럼 fx를 세팅하기를 합이 3, x제곱 곱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얘가 그래서 이퀄 0이라고 놓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일 거고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의 두근의 곱을 물어봤으니 표현에 x 대신 얼마를 2x 플러스 5를 넣어달라는 소리네요. 그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x 대신 얼마를 2x 플러스 5를 그리고 3배에 x 대신에 2x 플러스 5를 그리고 마이너스 4 이퀄 0. 그럼 두근의 곱이니까 다 전개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전개하면 되죠. 앞에 거의 제곱 관심 없어. 그 다음에 계산하면 이거 얼마니? 25 상수항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 너네 계산하면 10 4 빼면 6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에 의해서 a분의 c일 테니까 이렇게 2분의 3인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편한 방법 푸셔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440번이었습니다.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같이 볼게요. 자, 443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이퀄 1이 한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모든 a 값의 곱을 물어봤는데 실수 a 값이네요. 자, 일단은 한근이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x 대신 얼마를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분배하면 마이너스 2가 곱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 상수는 사라지네요. 이런 모양이었구나. 그러면 뭐 참고 여러분이 절대값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절대값이 뭐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그럼 절대값 x가 2가 되는 친구는 원점에서 두 칸의 친구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겠죠. 그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은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야?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가 나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눈에 보이냐면 자, 밑에 것부터 정리하면 a제곱 첫 번째 밑에 거 쓴 거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2a 요게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이 친구는 뭐 보나 마나 요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a가 얼마야? 1이라는 중근을 갖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1은 곱하나 만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곱이 전체에 대한 4개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저 1 넘기면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얘 인수분해 안 되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 확인해 봐? 지금 실수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실수라는 언급이. 그래서 실수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판별식을 때려 넣으면 죄송합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실근 나오겠구나. 그럼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뭐 곱하나 마나 그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3번이었어요. 자, 445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아, 정사각형이구나. 쭉 읽어보고 처음 땅의 한 변의 길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x에 대한 관계식을 접근하는구나. 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폭이 12, 20짜리인 도로를 만들어서 평형에 만들었더니 도로의 넓이가, 즉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전체 넓이의 땅의 4분의 1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거 많이 풀어봤겠지만, 그지? 어느 부분? 요 부분. 요 네 개의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하죠. 요 두 개를 왼쪽 밀고,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려버리면, 중학교 때 많이 또 풀어봤죠,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런 정사각형일 텐데,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12, 여기 12 조금 좁고, 여긴 20. 뭐, 이런 녀석들의 넓이가 요 네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뭐, 요렇게 생겨 먹었겠죠. 연두색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 네 개의 총합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얼마? 4분의 3이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넓이는 여기도 x, 그 다음에 여기도 x일 테니까 전체 넓이는 x제곱일 거고, 그 x제곱의 몇 분의 몇이? 4분의 3이 이 네 개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가로가 요 길이가 되겠죠? 여기 지금 얼마로 알고 있어? 여기 요 폭은 요 폭이죠, 그죠? 20인 걸 알고 있으니 요 길이는 x 빼기 20일 거고, 어서 와. 요 길이는 10이니까 요 길이가 x 빼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x 빼기 20, 그 다음 친구가 x 빼기 12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꽤 숫자가 크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 4x의 제곱이 넘어가면 1x의 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가 4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128x. 꽤 크게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x는 어떻게 돼요? x는 20보다 큰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 곱한 거 곱하면 240. 암산이 안 되니까 960.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혹시 보이시나요?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96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2, 482, 240, 128이야? 또 2, 나왔죠, 그죠? 어떻게 나왔어? 요 120이랑,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8이니까 128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에 의해서 XX, 여기는 얼마? 120, 여기는 8. 요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X는 당연히 뭐보다 커야 돼? 저기 X는 2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X는 12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445번이었어요. 자, 447번 볼게요. x에 대한 이차가 주어져 있고요. 실수 m에 관계없이 딱 보는 순간 m에 관계없이 보는 순간 뭐 얘들아? m의 항등식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m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표현돼? 보면은 m의 2차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서 m의 제곱 2차가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 m의 1차가 있는 친구, 여기 상수항. 이렇게 해서 m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너네가 얼마이든지 간에 너가 0이고 and, 그리고 너가 0이고 and, 그리고 너가 0이면 되겠네. 이 모양이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m의 관계없이 뭐라 그랬어? 중근을 한대요. 중근을 가지면 이 2차 방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을 정리해보면 판별식은 b의 제곱 am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ac, a가 1이죠. c가 요 3개, 그지? 전부 다 되겠지? 그래서 m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 판별식이 0이면 죽음 같겠네요. 그래서 요거 정리한 걸 밑에 쓸게요. 전개하면 a제곱 m제곱, 그래서 a제곱 m제곱, 그 다음에 2차가 또 여기 나오죠. 마이너스 4m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1차는 둘이 곱한 거의 2배 2ab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다 상수네요. 그래서 b의 제곱 요거 써준 거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 맞나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 a제곱이 4가 나오겠죠. a제곱이 4. a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제곱 다 더한 걸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해도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인데 a가 0일 수는 없고, 그래서 b가 0이 되겠네. 그러면
B의 제곱도 0이 될 거고, 그 다음 B가 0이니까 여기에서 C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C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요 세 개를 더한 거 정답은 8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447번이었어요. 자, 448번 보겠습니다. 0이 아닌 정수, 역시 조건. 조건은 중요해. 그래서 A는 0이 아닌 정수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각각 루트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했을 때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더라. 분모가 뭐? 분모가 음수여서 걔가 i를 달고 나와서 분자모의 i를 곱하는 순간 분모의 i 제곱이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는 뭐이고,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0 이상인데 a가 0이 아니니까 양수란 조건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런데 a가 0에는 정수니까 정확하게 a는 저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그냥 a가 툭 나오네요. 그죠? 쉽게 느껴지네요. 그럼 a가 1이니까 a에 다 1을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달라? 항상 허근을 갖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기억부터 보면 기억 x제곱 a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죠? 그럼 판별식 정리해 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니까, 판별식이 음수면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허근을 갖겠죠.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은 또 a에 1을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1 집어넣으면 요게 0이네요. 0이고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1은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1인데 1차가 없으니까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근이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잡히니까 또 허근을 갖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디귿번도 어떻게 해요? 여기 1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정리해서,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니 물어보는 거니까 디귿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실력을 보겠습니다. 466번인데요. 2차 방식의 서로 다른 두 식근을 알파, 베타로 넣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고른 것은,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합과 곱 가지고 풀어달라는 소리구나.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 해서 a고 곱은 2로 표현되어 있겠죠. 자, 기억본 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충분히 그 변형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대로 때려 넣으면 알파 베타 합은 a니까 a 제곱에 곱이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 친구의 부호를 판단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 뭘 알고 있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D라는 친구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A 제곱은 뭐보다 8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너를 물어봤으니까 각항에다가 4를 빼면, 너 4를 뺀 게 너니까 너 4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뭐보다 4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억번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여러분들이 절대값 성질 딱 제가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고, 그게 절대값 제곱은 a 제곱이 같죠. 그죠? a는 어쨌든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양수가 나올 테고 0이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의 곱한 결과치는 어떻게 이렇게 절대값을 쳐서 이렇게 통합된 결과치랑 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좀 때릴게요. 제곱 때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입장에서 절대값이 제곱이니까 안에 거 제곱, 요 성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안에 거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먼저 쓸게요. 2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우변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은 너의 제곱이겠죠? 그냥 제곱, 알파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도 표현될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건 둘이 곱한 거의 2배가 각각 절대값의 곱은 이렇게 표현되더라. 그래서 2배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같니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고, 2도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뭐야? 이 알파 베타의 곱이 너랑 같아요? 너의 절대값한 게 너랑 같아? 그럼 얘가 그대로 나왔다는 소리는 알파 베타가 양수란 얘기죠. 그럼 곱은 양수니까, 그지? 그냥 그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니은번 참이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됐죠? 니은번도 참이에요. 기억 참, 니은 참. 자, 디귿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즉 알파의 정보가 주어져 놓고 베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써볼게. 알파가 지금 얼마냐면 알파는
베타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뭐보다 크다는 소리야? 4보다 크니까 이 친구가 뭐보다 크다고? 4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묻는 거는 베타에 대한 정보니까 양변에 베타를 곱해야 되는데, 부등식은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겠죠. 음수면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바뀔 테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알파 베타가 곱해서 양수이니 얘는 풀풀이거나 마란 소리인데, 알파가 4보다 크면 알파가 양수란 소리니까 베타도 자동방 양수겠네요. 그럼 베타 양수니까 양변에 베타를 곱하면 2라는 친구는 4베타가 될 거고, 이제 4로 나눠서 자리를 바꿔주면 베타는 이쪽이 더 크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모양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참으로 성립이 되겠습니다. 466번이었어요. 자, 307번 보겠습니다. 교육청 기출이네요. x에 대한 2차방이 주어져 있고,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의 세제곱이 뭐가 되도록,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세팅해 달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 방정식의 근이 허근 알파니까 허수죠, 그죠? 알파는 허수야.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알파의 세제곱, 즉 알파의 세제곱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식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이 세 개를 일로 넘겨봅니다. 그러면 알파 곱해 넘기면 p 알파의 제곱,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p 플러스 3에 여전히 지금 우리는 알파를 곱하는 중이겠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실수인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알파가 허수니까 제곱해서 보시면 안 되고, 항상 복소수의 상등은, 그죠?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요게 만약에 실수라는 소리는 너는 살아있대, 그지? 물론 0이 상관없고 이 b가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1차로 표현돼야 되니까 요 알파 2차를 1차로 바꿔주는 관계식이 필요하죠. 알파의 2차식 어디 있어?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럼 알파의 제곱이 어떤 일이 벌어져? 알파의 제곱은 한번 쓸 걸 그랬네요.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2차를 1차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 녀석 대신에 1차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p에 p 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3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알파 제곱에 넣으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p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알파를 허수처럼 생각해서, 허수죠, 허수.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i처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뭐 전개되겠지, 그지? 근데 이 친구는 문제에 뭐라 그랬어?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네요. 왜? 실수라는 건 너가 0이라는 소리니까. 이거 실수라는 건 b가 0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i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럼 이 뒤에 거면 알파 갖고 있는 애들만 곱하면 p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알파가 안 나오죠? 여기 있네, 그지? 마이너스 p 마 3. 요게 0이면 되는 거니까 모든 p의 값의 곱은 근각에서 의해서 a분의 c니까, 그지? 마이너스 3이 정답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467번을 풀어봤어요. 자, 368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을 내접하는, 그지? 큰원 C와 또, 반을 내접하는 C, 외접하는 원, C 프라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반원이 있는데, 요 C도 내접, C 프라임도 서로, 그지? 외접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서로 붙어 있대요.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8일 때, C의 반지름과 C 프라임의 반지름을 두근으로 한대요. 아, 그래? 그러면 C의 반지름을, 이 반지름을 뭐라고 세팅해버려? 이 반지름을 알파라고 놓고, 이 반지름을 베타인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뭘 물어본 거예요?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1인 2차 방정식은 좀 세팅을 해드리면, x제곱에 1차항의 개수는 둘이 더해서 부호 반대일 거고, 상수항은 두근의 곱에 부호 제대로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개념을 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합과 곱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녀석이 우리 지금 외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괜찮죠?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알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니까 여기도 베타가 되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둘이 외접하면 일단 중심거리, 중심끼리 그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눈에 보이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피타고라스가 하나가 성립이 될 거예요. 요 직각삼각형. 얘가 그래서 여기 좀 크게 그리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됐죠? 그리고 여기 수직일 거고 요 길이가 얼마니? 알파 플러스 베타. 빗변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8인, 이게 8이죠? 8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문제인데 요 길이는 알파에서 요 베타 여기랑 여기랑 같겠지 얘들아. 왜? 평행한 보조선을 그었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이더라? 알파 빼기 베타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 빗변의 제곱 알파 플러스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 합과 같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64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사라질 테니 둘이 곱한 거의 2배 얼마니? 2 알파 베타와 둘이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64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거 넘기면 4 알파 베타니까 4로 나눠주면 1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16이었네요. 끝났네 그지? 끝자리가 16자리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죠? 얼마인지 6루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긋지 말고 얘도 얘들아 큰 원이잖아요. 그죠? 큰 원이고 이 큰 원의 반지름은 2알파입니다. 왜냐면 요게 반지름일 테니까. 이해가시죠? 요만큼 우리가 뭐로 세팅했어? 알파로 세팅했으니까 요 큰 원의 반지름은 2알파. 이 큰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이 아니라 큰 원의 반지름은 2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또 큰 원의 입장에서 내가 중심이고 작은 원의 너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게 돼? 2알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으면 그어져 있네요, 그죠? 요 길이랑 같게 되겠죠? 작은 원의 반지름. 그럼 요 길이가 베타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버려? 2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베타고요. 여기는 얼마는 여기는 8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지 말고 바로 볼게요. 너가 빗변이니까 2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너의 제곱 베타의 제곱 더하기 저 8의 제곱 6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리하면 4알파의 제곱에 그다음 둘이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제곱은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양변에 4로 나눠볼게요. 너도 알고 있어. 이거 넘겨줄 거야, 그지? 4로 나누면 알파 제곱은 이거 넘어가면은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인데 우리 구해놨거든. 16일 거고 그리고 너도 4로 남은 거니까 16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32라는 게 이해할 수 있고 알파는 반지름이에요. 그죠? 양수니까 알파는 얼마이더라? 루트 32? 몇 루트 몇이에요? 이게 4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곱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됐죠? 써볼게. 알파가 4루트 2. 아니, 귀찮아. 그냥 여기 알파를 썼어요. 여기는 베타. 그게 얼마이더라? 16이더라. 그럼 너로 나눠주면 우리가 베타의 값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란 친구는 이거 4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요 루트 2 곱하면 2루트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알파는 얼마야?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알파는 4루트이고 베타는 2루트이겠네요. 그럼 알파 베타 더한 건 얼마겠어요? 6루트2가 돼서 이 녀석이 6루트2가 돼서 마이너스 6루트2 그지? 1차의 개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네요. 자, 이로써 468번 풀어봤고 다 마무리 졌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